자, 19세기 런던으로 한번 가볼까요? 안개가 자욱한 거리를 소리 없이 떠도는 보이지 않는 살인범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탐정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주인공은 탐정이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854년 런던. 끔찍한 전염병이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는데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범인이 누군지 다 안다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거였어요. 이 미스터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범죄 현장, 그러니까 19세기 런던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범인은 바로 너야 하고 지목했던 그 유력한 용의자도 한번 만나봐야겠죠. 그 당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를 가장 무서워했어요. 바로 미아즈마 이론이라는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생각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무섭죠. 콜레라 같은 병은 썩어가는 것들에서 나오는 아주 나쁜 냄새, 그러니까 나쁜 공기 때문에 퍼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왜 다들 이 미아즈마 이론을 철석같이 믿었을까요? 당시 런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산업혁명 때문에 도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고 위생시설이나 하수도는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생활 쓰레기나 오물이 그대로 식수원으로 흘러들어갔죠. 도시 전체에서 상상하기도 힘든 악취가 진동을 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 냄새 때문이야 하고 공기를 탓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모두가 공기가 범인이다 라고 외칠 때 딱 한 사람, 존 스노우라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고요. 그는 이 문제를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남들이 다 놓치고 있는 단서를 찾아 헤매는 그런 과학 탐정처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노가 세운 가설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진짜 범인은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가 아니라 매일 마시는 바로 그 물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이 의문이 그의 모든 조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정말 나쁜 공기가 원인이라면 그 공기를 마시는 모든 사람이 아파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동네에서도 누구는 병에 걸리고 누구는 멀쩡할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스노우는 미야지마 이론에 뭔가 큰 구멍이 있다고 확신했고 진짜 패턴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는 진짜 탐정처럼 발로 뛰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의 손에 들린 건 돋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 바로 지도와 데이터였죠.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런던의 소호라는 한 동네에서만 단 열흘 사이에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아비규환 공포 그 자체였죠. 스노가 쓴 방법은 진짜 그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혁신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는 직접 발로 뛰면서 사망자가 나온 집을 하나하나 지도에 점으로 찍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혹시 돌아가신 분이 공통적으로 한 게 있을까요? 하면서 말이죠. 모든 희생자들을 하나로 묶고는 단 하나의 공통점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일이 아니었죠. 질병의 뿌리를 뽑으려는 역학조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지도 위에 사망자들의 위치를 하나씩 점으로 찍어 나가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방식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죠. 혼란스럽기만 하던 데이터 속에서 단 하나의 용의자가 서서히 하지만 아주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사망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점들이 그냥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브로드 스트리트에 있는 딱 한 개의 공용 우물 펌프를 중심으로 무섭게 모여 있었던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죠. 이 결정적인 증거, 즉 죽음의 지도를 손에 쥔 스노는 곧장 지역 관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했죠. 범인은 공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 브로드 스트리트의 우물 펌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모두가 진리라고 믿어온 의학상식에 대고 그거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겠죠? 하지만 스노가 내민 지도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결국 관리들도 이 간단하면서도 당시로선 정말 파격적인 실험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관리들이 마지못해 펌프의 손잡이를 뽑아버려서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마자 거짓말처럼 새로운 콜레라 환자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동네 전체를 집어삼킬 것 같던 전염병이 순식간에 멈춘 겁니다. 진짜 마법 같은 일이었죠. 자, 그럼 이 펌프 손잡이 하나를 제거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단순히 한 동네의 전염병을 막은 사건 그 이상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존 스노의 이 연구는요, 사실상 현대역학이라는 학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질병의 패턴을 추적해서 원인을 밝히고 그걸 막는 과학 말이죠. 그는 데이터를 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는 과학 탐정처럼 전염병의 근원을 찾아내고 막을 수 있다는 걸 최초로 보여준 겁니다. 이 개념 덕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고요. 스노가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 느껴집니다. 그가 데이터만으로 물이 콜레라의 원인이라는 걸 증명한 게 1854년이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콜레라를 일으키는 실제 세균, 비브리오 콜레라를 발견한 건 거의 30년이나 지난 188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오직 남겨진 흔적만으로 사건을 완벽하게 해결한 명탐정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170년도 더 된 이 낡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정말 명확합니다. 첫째, 데이터는 널리 퍼진 낡은 이론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시작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깨끗한 물과 위생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는 사실을 세상에 각인시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존 스노우는 그 시대의 명백한 진실에 용감하게 맞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거의 진실처럼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돌아보면서 아니 저 시대 사람들은 저런 걸 믿었단 말이야? 하고 갸우뚱할 우리 시대의 미야즈마 이론은 과연 무엇일까요?